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소득세 파트 332페이지. 자, 주관식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찍고 있어요, 영상을.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지금 2시 17분이거든요. 이제 며칠 쉬어가지고 좀 이제 좀 일찍 자고 내일은 좀 상쾌한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해볼까 그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해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3일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1년 기타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김삼일 씨의 기타 소득 중 여기에 원천 징수할 세액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일단 계산 산식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타 소득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서 나오시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인데, 되셨죠? 이 기타 소득 금액에 곱하기 원천징수세율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원천징수 세액이에요. 뭐 알아보시는 데는 괜찮으시죠? 요 정도 이제 글자 색깔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 필요경비예요. 제가 조금 하다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이제 이 펜툴을 좀 바꿨거든요. 자, 이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필요경비가 60%짜리로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80%짜리로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서화 골동품의 양도냐.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하실 때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퍼센트가 인정이 되는 소득이라면, 되셨죠? 맥스 실제 지출 경비와, 다음에 옆에 거슬리니까 좀 지울게요. 실제 지출 경비와, 다음에 아이고 요거 요렇게 괜찮죠? 자, 그러고 기타 소득에 곱하기 퍼센트를 한 것 중에 큰 걸로써 이제 비용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거 계산하시다 보면은 그냥 기타 소득 곱하기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빼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면은 뭐 60%다 그럼 기타 소득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60%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답으로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돌발 문제로 실제 경비를 주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아예 뭐 이걸 안 배우고 그냥 퍼센트만 생각해가지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에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퍼센트가 퍼센트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어요. 되셨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지출 경비만 인정이 돼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복권 같은 경우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기타 소득 문제를 풀 때는 딱 보면서 여기에서 이게 퍼센트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럼 얘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복권 당첨금 나와 있죠? 복권 당첨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세모 됐죠? 그래서 얘는 세모예요. 다음 한 번 더. 자, 그러고 아래 내려오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법인세법상 기타로 처분된 금액이 있대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경비만 인정이 돼요. 그럼 이제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냐면, 강연료 되셨죠? 원고료 보이시죠? 그래서 강연료나 원고료는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제가 이따가 요거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복권이나 이제 법인세법상 기타로 처분된 금액 같은 경우 실제 경비만 인정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법인세법상 기타로 처분된 금액은 필요 경비가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복권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럼 지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자, 복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복권에 대한 이제 원천징수세율은 이제 몇 퍼센트냐면은 3억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고려를 안 할게요. 다음에 3억 초과분은 30%로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권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시죠? 그래서 500만 원에 지금 경비 안 나왔고요. 곱하기 바로 20%를 해주시면은 나오시는 게 100만 원만큼이 원천징수 세액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지문을 보니까 요게 있네요.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죄송해요. 그럼 다시 22%로 갈게요.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가 원천징수세가 20%니까 여기에 10%를 해서 2%가 지방소득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요거 본세 20%에 지방소득세 20%에 10%를 해서 2%까지 해서 22%를 넣을게요. 제가 요걸 못 봤네요. 자, 그래서 복권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이 이렇게 하면은 11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그러고 강연료 같은 경우는 강연료 기타 소득의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해서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게 원천징수 세액이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기타 소득이 얼마냐면은 기타 소득이 200만 원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실제 지출 경비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딱히 원래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연습 겸 계산을 밀게요. 자, 맥스 실제 경비는 지금 없고요. 다음에 기타 소득이 2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이거 60%짜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80만 원. 왜냐면 이렇게 뺐을 때 이게 120만 원일 거니까. 자, 그러고 여기에 곱하기 원천징수세율은 똑같이 22%. 그러면 17만 6천 원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온 게 법인세법상 이제 기타로 소득 처분된 거. 기타 소득이겠죠, 정확히는. 법인세법상 기타로 처분된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소득이 100만 원. 근데 이거 실제 경비만 인정된다 그랬죠? 필요 경비 빵.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그러면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22%. 그러면 22만 원. 다음 그러고 이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를 보게 되면은 원고료도 아까 제가 60%짜리라 그랬죠? 그래서 300만 원에 마이너스 맥스 가로 열고 실제 경비 빵 다음에 300만 원에 곱하기 60%를 해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고 300만 원에 60%를 하면은 마이너스 180만 원이고 300만 원 빼면은 120만 원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22%를 하시게 되면 26만 4천 원만큼이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기타 소득 금액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지금 얼마냐면은 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에 다음에 100만 원에 다음에 120만 원까지 해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원천징수 금액 같은 경우는
복권가 110만 원에 다음에 원천징수액 17만 6천 원, 다음에 법인세법상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거 22만 원, 다음에 원작자로서 받은 거 26만 4천 원 다 더해서 이제 176만 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고 좀 설명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필요경비가 그냥 120만 원만 떨렁 던져주면은 이게 뭘로써 120만 원이 나온 건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산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334페이지 객관식 1번 기타소득 문제. 자, 다음은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의 설정으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으로 설정하여 받는 이제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으로서 이제 대여하고 받는 거는 기타소득입니다 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타소득이 맞고, 요것도 이제 좀 말 정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조 지문 중에 공익사업이라는 말을 떼고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대여 라고 나오시게 되면은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임대소득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돼버리고, 만약에 지상권, 지역권의 양도가 나오면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걸 챙겨주시면서 이제 뭐를 좀 주의하시면 좋냐면은 이 지상권, 지역권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이제 권리들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광업권, 어업권, 다음에 뭐 상표권, 다음에 또 뭐 영업권, 다음에 점포임차권, 권자들 보이시죠? 이런 나머지 권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 대여가 전부 다 기타소득이에요.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면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 관련해서 대여를 하면은 기타소득이고, 되셨죠? 그거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에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왜 이런 개념이 되는지 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는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이거 가지고 뭐 30분을 더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뭐 영어권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거보다는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래 2번 에어앤비 등 여기요 통신판매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판매 중개업자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을 대여하고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수익 금액은 기타소득이 여기 적혀 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오케이. 다음 3번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인에게 강연을 했죠. 방금 앞에 문제 있었어요. 주관식 문제. 강연을 하시면은요 필요경비가 60%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연료가 있습니다. 60%. 괜찮으시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요 뭐 퍼센트 얘기 가지고 조금 더 해보면은 요거 주택입주 지체상금이에요. 상가입주 지체상금 그런 퍼센트 계산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장해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가 된다. 슬퍼서 받잖아요, 쉽게. 슬프고 뭐 다치고 뭐 이래서 받는 거니까 이런 거 과세하면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이런 거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2번 연금소득. 자,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금소득은 어렵게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은 연금소득 계산 문제가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오고 막 이러면은 어차피 우리 책에도 그렇게까지 설명이 안 돼 있을 뿐더러 이게 어렵게 나오시면요 어차피 손을 못 대요. 아셨죠? 그래서 이 연금소득 파트는 전산세무에서 나올 때도 그러고 거의 대부분 다 말문제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 말문제, 지금 1, 2, 3, 4 말문제. 그러고 뭐 요번에는 답이 이제 뭐 3번이었다. 그럼 다음엔 이제 1번으로 나온다. 이런 식인 거지. 말문제만 조금 바꿔서 뭐 한도는 없다 뭐 이런 식. 근데
이런 계산 문제, 연금 소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급수는 돼야 되냐면은 세무회계 1급 정도 가셔야 나와요. 전산세무 1급 말고 세무회계 1급. 되셨죠? 그래서 말 문제는 딱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에서 연금소득을 공제하는데 연금소득 공제가 있어요. 연금소득 공제를 공제하는데 연금소득 공제는 900만 원을 초과하면요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공제가 누진 공제예요.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듯이. 그래서 연금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퍼센트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산세무를 하면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좀 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2번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연퇴직소득이 당장 이제 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되셨죠? 어차피 뒤에 퇴직소득 파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연퇴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다루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고. 다음 그러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연금소득을 만약에 연금 외로 수령했다. 이게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는 얘기거든요. 연금 외로 수령하시면은 퇴직소득으로 봐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또 챙길 게 이제 연금을 운용하다 보면은 연금의 운용 수익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또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요 정도 말 정리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2번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한번 궁금해서 재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연퇴직소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제 다른 공부 안 하시고 뭐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재경 공부만 오롯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연퇴직소득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바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시험 문제로 내기가 힘들겠구나. 그러고 나와도 정말 간단하게 말 문제 정도만 나오겠구나. 이걸 나 뭐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겠구나. 다음 하단에 3번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고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할 때 1월달에요. 1월달. 그러고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소득자 중에 이제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2월달. 그러고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이 2월달. 근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이 1월달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주시면 좋고. 다음에 4번 사적연금 소득은 연금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소득 과세 시점에는 수령한 연금 전액을 연금소득 금액으로 과세한다. 아니에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이제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계산 공식 안 쓸 거예요. 계산을 쭉 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더해서 연금소득 총 금액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연금소득 공제를 빼요. 되셨어요? 위에 1번에 적혀 있었잖아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령한 연금 자체가 연금소득 금액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연금소득 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그러고 요거 이제 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냐면은 사적연금소득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금액 아니에요.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제 생각에는 연금소득으로 나오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다음 3번 다음 대화에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야 수리마 너 로또 당첨됐다며? 좋겠네요. 부럽다. 자, 고마워. 근데 세금이 엄청나네. 자, 로또 당첨을 1억을 받았는데 라고 적혀있죠. 아까 제가 앞에 주관식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복권은 3억 이하는 20%, 3억이 넘어가면은 30%. 그래서 원천징수가 20%를 소득세 납부해야 되더라. 오케이, 수림씨 맞아요 얘기. 옳지 않은 설명한 사람 누구냐 그랬으니까. 거기에
지방소득세로 10%를 추가 납부하면 실수령액이 더 작아지겠구나. 그쵸? 원천징수를 더 당하니까 받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야. 세금 내야 되니까. 오케이. 성시국시 맞고. 그럼 수리미는 내년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겠네. 아니죠. 아까 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또 맞은 사람은.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 이제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박상표시 4번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이 높으면 더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알아두렴. 그래서 아까 제가 3억이 넘어가면은 30%라 그랬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근로자 김삼일 씨의 기타 소득 금액 자료이다. 김삼일 씨의 종합과세될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앞에 주관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복권 당첨 금이죠. 그죠?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으로 볼 필요가 없어서 기타 소득 금액 구성을 안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원천징수 계산만 해드렸어요. 그러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필요경비 차감 후. 되셨죠? 그럼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가 빠져서 계산된 금액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단에 지금 법인세법상 기타로 처분된 금액이 있죠? 그럼 요것도 필요경비가 지금 문제 안 나왔으니까 필요경비 제로라고 봤을 때 이 자체가 기타 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기타 소득 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고 요거 이제 푸시면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셔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되셨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은 이제 종합과세될 기타 소득 금액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 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